4080 세대를 위한 경제쇼, 이지의 경제쇼 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올드 요님들은 55세에서 80세를 칭하는데요. 국내외 트렌드 리더이자 막강한 경제 파워를 지닌 세대이고요. 인생 전반전을 열심히 두시는 4050 세대까지 함께합니다. 2030 세대도 투자 꿀팁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김홍곤 KB자산운용 전무를 인터뷰합니다. AI 퀀트 투자 팁 알려드릴 건데요. AI 시대 수익률을 넘어서 내 삶을 바꾸는 전략 꼭 챙겨가세요. 그럼 이지의 경제쇼 요 7번째 막 올리겠습니다. AI는요,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다 지금 AI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무님 어떠세요? 그거 가장 많이 실감하시죠? 네. 네. AI가 지금 우리 일상 속에 의식주까지 다 스며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AI 역사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1956년에 이제 앨런 튜닝이라는 수학자가 기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자동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다트머스 회의라는 데서 전 세계 이제 유명인들이 모여가지고서 논의를 하고 그런 인공적으로 지능을 이용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보자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불과 10년 전까지도 강간무소식이었어요. 네. 그 이유는 AI를 활용하려면 이제 엔비디아 칩이 난리도 났지만은 빅데이터를 저장할 공간과 컴퓨터 칩이 용량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거를 연산할 이제 CPU라든지 GPU의 발달이 안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린이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들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또 생성형 AI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거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거 2016년이었어요. 그때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처음으로 다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하자. 그래서 이제 기계를 통한 증기기관의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인류의 문명을 이제 많이 바꿔보자 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었지. 네. 그거를 이제 엄청나게 사용하자 했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해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유, 생생해요. 지금도 그때 관심사. 그래서 네. 인류 중에서 최초로 이제 바둑을 한 판이라도 이긴 것이 이세돌이었고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파고가 알려지고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했어요. 근데 불과 2년 전에 2022년 11월에 오픈AI가 챗 GPT라는 거를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뭐지? 챗봇인가 이랬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언급되는 생성형 AI가 됐고요. 이 생성형 AI라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지능을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이해하고 말까지 해주면서 대화형으로 바꿔주면서 네. 우리의 의식주, 금융,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종교까지 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AI가요. 아마 요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다양한 산업에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무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업종에 네. 투자 금융 업종에 30년 이상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AI가 금융 업종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어떤 변화를 예. 가장 많이 느끼세요? 맞습니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나 이제 자산 운용이라는 거,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를 30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AI 핀테크 전공 교수로 AI 파이낸스를 이제 전공했어요. 그래서 네. 박사 학위를 받았고 했는데 실제로 예전엔 저도 이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수익률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통계학이나 경영학의 재무관리 투자론 이 정도를 갖고서 이제 활용을 했죠. 그래서 확률이 좀 더 높게, 그 다음에 승률이 좀 더 높게 하는 정도를 이제 계량적인 방법이나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룰 베이스에서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것이 artificial에서 인공지능인데 기계 학습이라고 하죠. 머신러닝. 그리고 그걸 좀 더 아주 깊이 좀 파고 학습을 해봐야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해가지고서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의 방향성과 다양성을 알려주고 예. 넌 여기서도 멈추지 말고 이런 방법인데 내가 좀 더 해줄까? 라고 제안까지 해주는 거죠.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매니저는 직관이나 주관에 의존해 가지고서 경험이 쌓이면은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질러볼까? 많이 예, 빠졌네 이랬는데 예. 빠지는 정도, 수익률이 하락한 정도, 얼마 전에도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 발표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틀 동안 급락률로는 4번째로 하락률이 컸어요, 사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한번 질러볼까,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그런 감에 의존해서 20% 30% 빠지면 우리가 한 번 더 투자해서 먹을 수 있어, 수익을 낼 수 있어가 아니라 네. 이 정도는 확률적으로 얼마고 여기서 패턴을 보니까 앞으로 상승률은 5.7%야. 아니야, 지금 사면 안 되고 좀 더 기다려. 라는 게 과거의 패턴이나 데이터, 숫자를 인식을 하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문가도 그렇지만 개인들도 투자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를 잠시 비교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전 같았으면 직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맞습니다. 거. 그거에 의지해서 투자 전략을 세웠다면 AI가 접목된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감정에 치우치지는 네. 않는 결과가 도출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뭐 30년 전에는 그 아주 아시아에서 아주 그냥 0.01초의 마법사다. 손이 빨랐다. 동물적, 동물적 감각이 뛰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제 트레이딩을 잘하거나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매삭기라는 이제 속어로 이제 그런 그 관심을 가진 어떤 한 가지 투자 비법을 보고 그것만 계속 파가지고 이때 되면 사고 이때 되면 팔아야 되겠다는 거를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또 훈련하고 분석하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을 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사라져요. 시장에서. 그게 왜냐하면 동물적 감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AI나 뭐 계량적인 모델을 통해서 학습하고 알고리즘이라는 용어 또는 모델이라는 것 통해서 정형화를 합니다. 정형을 하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과거에 백테스트라든지 시뮬레이션이 뭐 적은 뭐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이면 인공지능은 밤을 새면서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억 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가 운용을 하면은 항상 일관되고 주관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라고 추천까지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전통적인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가보다도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방대한 자료,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빠르게 학습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훈련을 해서 그리고 나만의 기준으로 세워놓은 기준이겠죠. 그거는 데이터를 집어넣은 사람에 의해서 일 텐데 아무래도 그거에 맞춰서 계량화해서 투자 전략까지 제안하는 그런 방대한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또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한데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퀀트 얘기는 좀 자주 있었어요. 맞습니다. 잘은 모르거든요. 퀀트가 뭐야? 이런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 최근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AI 퀀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퀀트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의 주관을 배제하려면 정형화된 툴이나 포뮬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퀀트를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퀀터테이티브 어널리시스, 계량적인 분석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뭐 인문학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보고서를 쓸 때 정성적인 리서치를 했냐, 정량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해서 정성적인 감정과 주관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고 정량이라는 건 숫자와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내 오를 것 같아 빠질 것 같으면은 정성적인 리서치라는 일반 전통적인 매니저는 한 2박 3일 떠들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실적이 이렇게 됐고 엔비디아가 뭐 반도체를 사주고 핸드폰도 뭐 새로운 신제품이 나서 엄청 팔리니 매출이 확대되고 이러니까 계속 사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정성적인 리서치인데 정량적인 리서치 퀀트의 세계에서는 됐고 숫자하고 데이터로 증명해봐. 과거에도 이랬을 때 수익률이 매출액이 몇 퍼센트 오르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몇 퍼센트 움직이고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전월 대비 했을 때 그 이후에 수익률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감으로 얘기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퀀트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인간의 직관이나 주관을 굉장히 자제하고 배제까지 하면서 어떤 그 정형화된 포뮬러를 통해서 계량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이제 퀀트라고 합니다.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흑백 요리사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시피를 만드는데 소금을 2g을 넣을 거야, 3g 넣을 거야, 4g 넣고 여기서 고춧가루를 뭐 7g, 8g 넣고 설탕을 넣을 거야 말 거야. 이런 어떤 그 조미료의 선택의 문제와
양의 문제를 해결해서 똑같은 맛을 내야지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의 퀀트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꾸준히 정량화해서 요리사가 바뀌어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거. 그것도 퀀트가 되는 거고. 옷이라든지 패션에서도 어떤 신체의 사이즈, 키와 몸무게를 넣으면은 뭐 지금은 큰 사이즈, 중, 소 이런 게 네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44 사이즈, 55 사이즈 있듯이 그런 것도 퀀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전무님이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저는 드는 생각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맞습니다. 방법은 바로 정답은 레시피 그대로 해라. 맞습니다. 예. 절대 뭐 변형하지 예, 예, 말고 변칙 쓰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맞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그게 퀀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것도 계량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라면 봉지에 계란이 있는 사진이 있는 봉지가 있고요. 없는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알아요? 그 수많은 연구원들이 수많은 세월과 시간을 연구해서 그 계란을 넣는 것이 맛있는지 안 넣는 그 퀀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예. 아, 근데 그 퀀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적 예를 들어서 뭐 수급 맞아요. 네, 그거 외에 향후 뭐 주가를 반등시킬 모멘텀 이런 부분이 이제 재료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고 예. 저 오늘의 약간 주인공 같은 느낌으로 AI 퀀트는 예. 이것도 지금 대단해 보이는데 예. 뭔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AI는 도대체 어떤 차별점, 경쟁력이 있는 건지 싶습니다. 가치주냐, 예. 성장주냐, 뭐 모멘텀이 있느냐, 그다음 뭐 배당주냐, 그다음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냐, 낮은 주식이냐, 외국인이 사는 주식이냐, 그다음 개인이 사는 주식이냐, 기관이 사는 주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투자의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거를 팩터라고 합니다. 팩터라고 해서 매출액도 하나의 투자의 기준 팩터, 싱글 하나의 팩터.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아, 그게 다 그렇죠. 팩터예요. 팩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장, 소금, 고춧가루가 다 하나의 팩터라고 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근데 간장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짠맛이 날 것이고 설탕만 너무 많이 넣으면은 단맛이 나니까 이런 수많은 투자의 기준을 조합해서 아, 이 요리에는 간장을 안 넣어야 되겠어 라고 할 수 있죠. 선택의 문제. 근데 어떤 요리에는 간장도 한 10g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이제 비중 조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뭐 찌개를 끓일 때 최적화된 맛을 보통의 일반 대중들에게 유명한 프랜차이즈까지 설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리사가 내 입맛에 맞는 짠맛만 강조하다 보면은 안 될 확률도 있겠죠. 네. 그렇지 이런 투자의 기준이 팩터를 많이 생성을 해서 검증을 해서 계량적으로 투자를 했던 게 퀀트의 세계였어요. 아, 예. 퀀트의 역사를 잠시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금융 쪽에 종사하는 분이나 경영을 나온 1952년에 마코비치라는 분이 박사님이 효율적 집합선이라고 해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접점을 만나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의 조합이 된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5%의 변동성을 가진 투자가 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조합이 뭐냐. 간장과 설탕과 소금을 선택을 할까 말까. 근데 비중을 얼마를 주면 5%의 맛의 편차를 5%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수익률로 만들어내냐. 이게 바로 이제 52년에 나온 이론인데 64년에 이제 샤프 박사님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하는 거를 리턴을 평균을 내 가지고서 이거를 나눠 보니까는 그게 배수로 리스크가 5인데 수익률이 5%면은 1.0배. 아, 이건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고 맛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2년에 파마 박사, 프렌치 박사라는 사람이 파마 프렌치의 이제 3팩터라고 해서 3가지의 투자의 기준을 내놓고 이렇게 계량화해서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노벨상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제 학계에서는 한 450개에서 500개 정도의 팩터가 투자의 기준으로 학문적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투자의 기준들을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서 비중 조절을 줘야지 400개, 500개. 그래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은 투자 이런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연구하는 건 한 4,500개 정도의 팩터를 생성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실제 뭐 수조 원의 돈을 운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전문의 말씀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4,500개 팩터를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DBI 해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책에 나오거나 논문으로 발표된 것만 하면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AI가 들어오면요, 이거를 갖고 어떤 정형화된 수식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상승 후 하락장, 하락 후 상승장, 변동성이 20%의 변동을 할 때 10% 정도만 잔잔하게 변동할 때 이런 투자의 기준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거를 학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면은 이 인공지능 모델이 우리가 계량적으로 주관을 배제하고 투자했을 때 일관적인 성과가 난다고 했는데 더욱더 일도 픽업을 해주고 더욱더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과거에는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다 제로성 게임이다. 누구는 벌면은 누구는 잃기 때문에 100원을 벌면 100원을 잃어서 제로가 돼서 도저히 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퀀트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어나멀리라고 해서 비이상적인 현상들이 있어. 근데 패턴이 규칙적이야. 상승할 때 뭐 어떤 실적이 발표될 때 이럴 때 이것이 이용하면은 균일하게 항상 돈을 버는 확률이 70%, 80%도 나와. 예, 예. 이런 거를 발굴해서 투자의 기준을 만들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AI가 나오니까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학습을 시키고 아까도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빅이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볼륨이 양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빅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뭐 빅데이터 V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데이터 연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한 번에 다 넣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수많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형을 계산하는 방식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와 숫자를 학습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유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생성형 AI가 나오니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퀀트나 AI는 숫자 공부를 했어요. 숫자와 데이터. 네. 근데 이제는 글 공부를 합니다. 이제 글 공부를 해서 대화를 해주고 진화한 거죠. 진화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학위를 공부할 때는 숫자를 갖고 타임 시리즈, 시계열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측력을 높일 것인가 인공지능 이거를 공부했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20년대부터는 갑자기 글 공부를 해서 문맥을 이해하고 리서치를 이해하고 뉴스를 읽고 얘가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이제 용어로 얘기하면 뉴스 아비트리지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실시간으로 이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고 이 앵커가 발성하는 보이스 레코그니션 음성이 떨리느냐 아니냐 그런 것까지 판단해요.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생존해 계셨을 때 예. 애플의 실적을 분기마다 발표를 하면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확신과 신뢰에 차서 실적을 발표하는지 아닌지를 그걸 알아낸다고요. 긍정의 감정인지 부정의 감정인지 예. 페이크인지 트루인지를 분석해서 얘가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가 어떤 삼성전자 실적, 엔비디아 실적이 쭉 이제 실시간으로 모이면 그 단어에서 상승할 것이다. 뭐 추정치를 보니 아니면은 뭐 부회장이 나서 직접 발표했다.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뭐 애널리스트 추정치 20개 증권사를 찾아서 평균을 내보니라는 거에서 이 인공지능은 글 공부를 해서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면은 이제 판단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만 듣고 예. 그다음 화면을 보고 얘가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시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로 오면은 우리가 LMM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네, 네. 그게 뭡니까?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네, 대형 언어 모델. 그렇죠. 예. 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얘한테 수많은 자료와 데이터와 리포트와 원서와 신문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이제 전무님이 시키는 거고. 예, 시키는 거예요. AI에 집어넣는 예. 거고. 그래서 네, 데이터를. 이제 문맥을 이해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포탈과의 다른 점은 우리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은 검색을 해서 물은 것만 답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 생성형 AI 기술이라는 것은 거기서 너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한 단계 나서 확장 아이디어를 이걸 줘볼까?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선택해봐. 그걸 구현해 줄게.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LLM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LMM을 많이 얘기해요. LMM. 예, 갑자기 예. 또 뭐냐 멀티모달, 라지 멀티모델, 예. 모달 뭐냐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숫자와 데이터를 공부하다가 글 공부를 갑자기 시켰는데 이제는 음성 인식 지금 말씀드린 그다음에 이미지 인식, 그다음에 비디오, 예. 동영상을 인식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고차원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멀티모달 시대가 돼가지고
수많은 이제 그 AI 앱들을 사용하면은 최근에 지브리 화풍으로 그려줘가 한 2주 동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챗GPT가 예. 뭐 그냥 가입자가 확 늘었죠. 그것도. 제가 만화를 배워가지고 학원에서 네. 지브리 풍을 그리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네. 한 1분이면 얘가 생성을 다 해주는 시대가 됐고 그것을 4컷 만화로 만들어줘. 그리고 1분 30초짜리 동영상을 내가 뭐 태평양 어떤 외딴 섬에서 유유자적하게 요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하면 네.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멀티모달 시대인데 지금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곧 다가올 시대는 LBM이라는 얘기를 해요. LBM. 예, 라지 비헤이비어 모델. 예. 우리의 그건 행동, 뭘까요? 예. 예, 오감을 다 이용해서 아. 움직임, 시각과 촉각과 이런 거를 얘가 느껴서 얘기를 한. 그래서 이제 AI 피지컬이라고도 하고요. 그 피지컬 예, AI가 예, 예. 바로 거기서 그렇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단계 지나면 이제 휴머노이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로봇이 나와서 로봇, 예. 이제 생각을 하고 얘가 글도 인식하고 음성 인식, 비디오 인식, 이미지를 인식하니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유용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면은 이제 로봇이 대행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글 공부하고 숫자 공부했던 것들은 이제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잡을 많이 뺏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 이런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은 공장 산업에서 현장에서 로봇이 돼서 노동자들의 자리를 뺏을 것이고, 또는 이제 집안에서 육아를 해주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제 요양을 해주거나 이런 데 많이 쓸 거라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도 중요한 게 AI의 기술의 확대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즉, 로봇이 움직이려면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해야 되는데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AI 데이터와 학습된 데이터를 갖고 통신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 기술이 발달했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어딘가에 되어 있고, 안 그러면 로봇이 이 컴퓨터 본체를 업고 다녀야 돼요. 예. 과거를 생각하면. 근데 이 뭐 엔비디아 반도체 칩 같은 거 작은 걸 통해서 수백 대의 컴퓨터 반도체에 들어갈 양이 들어오고, 이게 안 들어가는 건 통신 기술을 통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뭐 기계공학으로 관절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AI 발전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환경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개인화 이런 얘기 예, 많이 예. 나오는데 앞으로 투자 전략도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이런 말을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예. 근데 다이렉트 인덱스 네, 뭐 그렇죠. 이런 개념도 있고 실제 맞습니다. 그 모델을 개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개발했죠. 그러니까 저희 경제쇼에서 대단한 지금 예, 전무님 그 업적 그런 예, 부분을 예. 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도움이 실제적으로 투자들에게 되는 건지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싶잖아요. 월급쟁이고, 그죠? 유산을 뭐 받을 게 많이 없거나 하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뭐 퀀트도 알아야 된다, 팩터도 알아야 된다, AI도 알면은 너 돈 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뭐 문과생이고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나 재테크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렉트 인덱싱, 이거를 콩글리시로 번역하면 직접적으로 인덱스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직접적으로. 그게 무슨 본인 말일까? 스스로? 예. 셀프로? 그렇죠. 예. 셀프로 만든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펀드에 가입을 하거나 ETF 많잖아요. 이런 거 사는 거 자체가 뭐죠? 그거 자체 지수예요. 펀드도 그래서 인덱스. 예, 그렇죠. 펀드가 추구하는 게 어떤 S&P 500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 예. 그죠? 지수. 그리고 내가 가입하는 국내 주식형은 코스피보다 많이 벌어라. 코스피를 이겨라. 예. 그러니까 코스피 주가 지수를 만든 것보다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 인덱싱은 이런 전문가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했던 거를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해서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솔루션이 다이렉트 인덱싱이고, 이것이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PB들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을 해주면서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S&P 500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거를 요즘 AI가 뜨니까 AI 반도체 관련 주식만으로 날 짜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근데 있죠. 예. 그러려면 데이터를 사야 되고, 예. 뭐 최소한 엑셀이라도 하든지, 뭐 주판이나 그렇죠. 계산기로 예, 예. 계산을 하든지, 종이 적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선택,
하고 좋은 종목을 생각하는 거는 더 많은 뭐 100만 원을 갖고 50만 원을 사고 조금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싶으면 5만 원이나 사가지고 뭐 5종목, 10종목을 사고 싶은데 개인들이 이걸 하려면 데이터도 없고 그거를 배분해주는 그 웨이팅을 해주는 기능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천조가 됐어요. 4년 만에 그 시장이. 그 다이렉트 인덱싱이나 산업 자체가, 금융산업 자체가 금융산업이 활용하는 개인들의 그렇게 커졌어요. AUM 투자 금액이 천조 정도까지 천조요? 늘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이제 2년 반 전에 이것이 ETF를 뛰어넘는 그런데요. 초개인화 시대의 상품이 되어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금융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행위가 개별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 펀드도 그렇고요, 랩 어카운트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운용사나 증권사나 뭐 은행이 맞아요. 만든 상품을 내가 바꿀 방법이 없이 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사봐. ELS도 그렇고 이런 거잖아요. 그 매니저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 거야. 그렇죠, 이 그렇죠. 상품에 가입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것 그렇죠, 따라야 그렇죠. 되는데 난 만약에 어떤 C라는 기업이 싫어요. 그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본인이 또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런데 예. 편집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 아니 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좋아 보니까 난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고 싶다든지 삼성전자는 좀 삭제해서 안 사고 싶어 내 투자 비중 이러고 싶은데 기존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100년 넘는 미국의 뭐 금융 역사를 봐도 공급자가 만든 금융 상품을 패키지로 샀던 거예요. 그죠?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옷은 가서 이제 편집자 가서 이거 뭐 단추 좀 바꿔주세요, 지퍼 좀 바꿔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금융 상품은 그럴 방법이 없었는데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게 솔루션이 나오니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S&P 500의 AI 관련주만 선택해서 짜줘 하면은 얘가 짜주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걸 살 거야 말 거야에 대한 판단 그리고 비중을 줄 거야 말 거야도 귀찮으면은 시가총액 방식으로 단추만 누르면 돼요. 그걸 짜줘. 아니면 나는 그냥 동일하게 이분하게 n분의 1로 해줘. 아니면 난 변동성이 높은 건 위험하니까 조금만 사고 변동성이 낮은 건 좀 더 많이 사는 식으로 최적화라는 거를 얘가 해주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항목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그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과값이. 예, 예. 오.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거마저도 귀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워렌 버핏 따라하기, 피터 린치 따라하기를 가면은 그렇게 항목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스케일링을 해가지고서 워렌 버핏 따라하기 뭐 여기 항목에 9점 만점에 9점에 해당하는 종목 그러면 이제 뭐 몇십 개가 나올 거고 8점, 7점이면은 더 분산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테마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유리기판, 네. 뭐 조선, 방산, 뭐 원자 최근에 이제 알래스카 가스 때문에 네, LNG. LNG. 그러면 개인이 그 종목을 찾아서 검색하려면은 뭐 챗 GPT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 네이버나 구글 통해서 지금 핫한 종목 좀 찾으면 자기가 엄청나게 열심히 리서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프리셋 사전에 세팅을 해놨어요. 오. 다이렉트 인덱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투자의 조합을 세팅해서 그냥 찍어. 너무 수익률은 얼마야? 스마트해졌다.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예. 클릭하고 이것도 귀찮으니까 나 그냥 500만 원 하면은 포트폴리오가 나와서 주문 딱 내가지고 돈도 벌 수 있는 예. 그게 바로 다이렉트 인덱싱인 거예요. 엄청난 장점들이 있어서 ETF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거를 공급자가 주는 거에서 내가 한 종목을 뺄 수가 없잖아요.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누르면은 종목의 비중이 늘고 줄고도 되고 그냥 X 누르면 삭제도 되고 플러스면 다시 들어오고 게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자신이 원하는 종목들만 맞습니다.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네, 점인데 예. 제가 여기서 드는 질문은 자신이 원하는 종목들이 괜찮아야지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느낌대로 가는 예, 거니까 그건 AI가 그 모델 방식에 따라서 예. 골라준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부분도.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서 예.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주가 지수도 만들 수 있고 섹터도 할 수 있고 뭐 자동차만 갖고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EPS 그러니까 S&P 500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 뭐 매출액이 5%에서 10% 상승했고 네. 뭐 주가 대비 가치가 저평가가 1배에서 5배 된 종목을 7개만 찾아서 포트폴리오 짜줘 하면 딱 짜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데이터를 살려면은
그걸 월로 한 몇십만 원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걸 예. 또 다운로드 받아서 스크리닝을 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거를 사야 돼, 팔아야 돼. 그럼 비중을 더 많이 줘야 돼. 얘는 100만 원, 얘는 50만 원.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이거죠. 네, 개인들이. 네. 근데 그러한 거를 엄청나게 도와준다. 그러면 결국은 개개인별로 모두가 펀드 매니저가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네. 그래서 나도 펀드 매니저, 너도 펀드 매니저. 내 손 안에 펀드 매니저 하나 앱을 하나 깔고 그냥 클릭 한두 번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률도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역발상으로 한 뭐 3달 동안에 마이너스 한 50%가 돼 있는 프리 세팅된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네. 시장 상황을 봐서 뉴스나 이제 검색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그거를 사면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예. 정말 AI 시대가 왔구나. 이걸 좀 실감을 합니다. 예, 예. 금융 시스템도 투자 전략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그렇죠. 있구나라는 예, 예. 트렌드를 맞습니다. 오늘 경제쇼에서 또 요님들께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투자 유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 유의사항이라는 예. 것은 항상 그런 것들이지만은 이제 투자를 얘가 권유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정보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런 AI 솔루션이라는 것이 아직은 정보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이라든지 예. 감내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최근에 그것도 본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쇼를 준비하고 네. 그동안 이제 경제 관련해서 또 준비하는 앵커이자 기자이기 네네. 때문에 항상 보는데 그 퇴직연금 또 노후 생활을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핫한 예, 예. 주제인데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도 맞습니다. 예, 예. 되게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로보 어드바이저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로봇이 예. 해주나? 약간 그렇죠. 느낌이 그런 식으로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봇이라는 거 우리가 보면 이제 뭔가 기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지금 이제 PB라고는 많이 아시잖아요. 프라이빗 뱅커. 그래서 은행이나 약간 증권 그 돈이 있으신 분들 그 대상으로. 분들 대상으로 개인형 맞춤형 맞습니다. 예, 그런 투자 서비스를 전략 해주는 해주시는 거죠. 분들. 예. 근데 이제 PB들도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 드린 인간의 주관이 있으신 거죠. 개개인별로. 이분은 주식 투자를 권유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본인이 채권의 강점에서 채권을 할 것이고 펀드면 펀드를 하니까 고객이 와서 나는 뭐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가 꼭 들어간 투자를 하고 싶어요 했을 때 네, 네. 본인 성향과 다르면은 자기가 팔고 싶은 거를 공급자에 의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자는 다양한 니즈가 있고 그런데 공급자가 주는 거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그럼 금융에서도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듯이 그런 PB들의 역할이나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대체해서 어드바이저, 자문을 해주고 직접 운용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로봇 어드바이저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전에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 매니저분들은 한 번씩 경험하셨을 네, 텐데 이게 장도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매번 우상향 추세를 탈 수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살짝 어떤 종목이 흔들렸을 때 그렇게 고객들이 전화 와서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거 너무, 빼달라고. 근데 그렇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 지금 이걸 들어가는 사람들은 막 지금 수익을 엄청 맞습니다. 내는데 예. 이런 불만이 한쪽에서는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그렇죠. 공급자, 수요자 다른 그 니즈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수요자의 그 맞춤형이 가능하고요. 예, 가능한 그렇죠? 그런 포트폴리오다. 그리고 투자 성향이라는 거를 처음에 리서치를 하게 돼 있어요. 로봇 어드바이저. 다이렉트 인덱싱은 이 투자 성향이 아니라 백지에서도 그려볼 수 있고 워렌 버핏을 따라해봐.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S&P 500, 나스닥 100만 갖고 뭐 IT로 짜줘 이게 되거든요. 근데 로봇 어드바이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다이렉트 인덱싱은 이제 롱온이라고 해서 디렉셔널 트레이딩, 예. 그죠? 주식을 그냥 사는 것 쪽이 많은데 로봇 어드바이저는 ETF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인덱싱은 이제 개인이 초개인화 시대에 투자를 하니까 뭐 100만 원 정도의 계약 금액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을 사기는 매우 어려워요. 아, 그렇죠. 예. 금액적으로 예. 최소 가입 금액이 좀 100만 원부터 할 수 있으니 채권 사려면 이제 뭐 몇 천만 원, 그죠? 몇 백만 원 되니까 나는 안정형으로 채권을 한 50만 원 사고 주식 50%에서 혼합으로 하고 싶어도 네. 그건 좀 아직은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것은 이제 채권형 ETF, 예. 환율 ETF, 금은구리동 아연니켈 ETF, 전 세계 주식 ETF, 테마 ETF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자산 배분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 채권시장이 좋을 것 같아, 뭐 원자재 시장이 좋을 것 같아 하면 큰 그림에서 매크로하게 자산 배분을 모델이 알고리즘이 합니다. 주식은 40%, 뭐 채권은 뭐 38%, 원자재는 10%, 뭐 이런 식으로 100%를 만들고 현금은 얼마 남은 걸 해.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 로봇 알고리즘이 아까 말씀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개량화된 기법을 통해서 그러면 주식시장이 40%를 채워야 되는데 한국 시장이 좋아? 미국 시장이 좋아? 유럽 시장이 좋아? 일본 시장이 좋아? 예. 한국 중에서도 코스피야 코스닥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갖고. 그러면은 지금은 30%를 채우는데 한국은 뭐 5%, S&P 500 좋으니까는 뭐 18%, 나스닥도 한 7%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자산 배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안정형이 중요하니까 채권을 좀 많이 넣는 거를 원해. 이러면은 처음에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기법이 있는데 뭐 노후연금을 위한 거야? 그건 정말 그러면 세대별로도 맞춤형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20대, 30대, 40대, 맞습니다. 50대, 80대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성향대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 이제 AI 퀀트 모델러가 학자금을 만들고 싶어서 이 로봇 어드바이저 활용하고 싶니? 아니면 예. 노후 자금이니? 아니면 건강 관련이니? 집을 살려는 거니? 하면은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리스크 대비 리턴. 나는 이런 거를 원해. 나는 그냥 잘 자라게 원금을 지키면서 금리가 요즘에 한 2.9% 되더라고. 1년 정기예금. 그러면은 3.9%, 뭐 5.9, 뭐 7 이런 거를 원해. 이런 거예요. 로봇 어드바이저. 그래서 얘는 미리 정형화된 수익과 위험 구조를 갖고 네. 그거를 내가 투자 성향,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중립자냐 그렇겠네. 아니면 혼자 안정화하는 예.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봇이 알아서 돈이 입금이 되면은 월말이나 자기가 이제 주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변화가 되면은 매일 수시로 리밸런싱, 교체 매매를 이제 리밸런싱을 하죠. 그리고 월말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나는 조금 더 과감하게 위험을 좀 지더라도 20%가 나는 걸 원해. 나는 15%, 10%, 7%, 5%야. 이런 거를 정해 놓으면은 자기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원금 보존 추구형이다. 이런 얘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투자자들의 개인들이 조심해야 되니까 원금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투자 유의사항에 들어가겠네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온 게 ETF나 TDF에서 이제 빈티지별 2030, 2040에서 나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네. ETF도 있고 펀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익을 좀 많이 내려다 보니까 위험 하락할 때 하방 경직성이 조금 개런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은 결국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나의 여유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 그래서 퇴직연금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에 특화돼가지고 안정적인 그렇죠.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래서 다른 상품들이 디렉션을 방향성 좀 45도 각도로 수익이 나는데 얘는 예를 뭐 10% 20% 빠져도 한 3% 정도는 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뭐 10분의 1밖에 손실이 안 나는 거죠. 하루 정도. 근데 복원력이 있어서 원래 내가 계획했던 그 패스 디펜던트 수익률 경로를 따라서 만기까지 가면 이제 갈 수가 있는 네. 그거를 이제 만드는 게 로보 어드바이저고 또 로보 어드바이저니까 그거를 이제 로봇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모든 조건 주가가 몇 프로 폭락하면 여기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사야 돼? 질러 말어. 아니면은 아니야 기다려. 이게 알고리즘으로 포뮬러가 다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거를 전 세계 데이터를 넣어서 빅데이터를 넣어서 분석하고 알고리즘마다 의사결정을 하게 이미 다 정해놔야지 되거든요. 예. 펀드 매니저는 한 30% 빠졌는데 오늘 질러 뭐 이렇게 야 다 사자 이러는 거잖아요. 기분 따라 갈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그럴 때도 매니저가 보고서 야 이건 좀 질러서 주식을 사도 될 것 같은데도 얘는 룰 베이스, 예. 룰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기준 따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상승을 해도 더 안 사고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룰 베이스로 내가 원하는 위험과 수익에 대한 보상 비율만큼만 투자를 해서 꾸준히 가는 거. 그게 로보 어드바이저고 지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한 400조 정도가 있고 보통 다 예금으로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퇴직연금 쪽에 좀 활성화가 되면 3월 말부터 판매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노후 자금도 좀 올해 더 3월이요? 3월 말에 은행권별로 이제 시작이 돼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 삶이 좀 더 윤택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이제 AI의 연관을 지으면은 좀 더
개별 주식이나 개별 뭐 원자재나 선물까지도 연결되는 그냥 비트코인, 예. 뭐 리플 이런 가상자산까지 엮어서 좀 더 다양한 수익 구조를 내는 상품으로 진화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예. 정말 노후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 그 돈을 잃지 않는 선에서 그 투자 전략을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져가는 맞아요. 게 중요하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예. 지금 AI 퀀트 뭐 이런 예.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이전엔 모르셨지만 이제 경제쇼를 통해서 알게 예. 되셨을 텐데 네. 이제 아신 분들 있잖아요. 예. 어떻게 접근해서 시작하면 되는지 좀 그렇죠.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서점을 가면은 수많은 이제 주식 투자 책들이 있어요. 나 따라 하면은 뭐 얼마 번다, 뭐 집을 샀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AI 퀀트 예, 따라하면 예. 100억 벌기 뭐 예,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분들이 쓴 걸 수도 있어서 일단 지속성이라는 거 꾸준히 우리가 투자를 잃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에 의존하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그거를 항상 너도 나처럼 따라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의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AI 퀀트라는 이런 개량적인 기법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요. 어찌됐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확률이나 승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긴 해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소개팅을 하거나 썰을 봐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듣지만 우리가 바로 사귀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주식은 들으면 사요. 마음이 동하면. 소문에서 그게 돈이 돼 하면 산단 말이죠. 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러죠. 가끔 뭐 옷 한 벌 사는데도 그렇게 예. 고민하는데 나는 왜 맞아요. 이 주식을 사는데 그냥 샀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하셨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AI나 퀀트나 재테크나 투자나 다 일맥상통합니다. 펀더멘탈은 동일합니다. 그 내가 사고자 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인공지능이나 콘텐츠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구글도 있고 뭐 제미나이라든지 코파일럿도 있고 퍼플렉시티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근데 여기서 무료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무료로 쓸 수 있고 20불부터 2만 불까지 지금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문가용 박사학군요. 예. 그러니까 무료로 쓰는 것만으로도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네.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를 아실 수 있고 또 수많은 블로거들이 그런 걸 하시는 것도 있어서 참고를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AI를 통해서 이런 투자나 퀀트를 하는 거는 아직 책이 많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렇군요. 정의가 되면은 모든 게 이제 모델이다, 알고리즘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용어로 하는데 예. 이것도 과거에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뭐 이동평균을 올라가면 돈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지만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의 기준을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거기서 잃지 않고 꾸준히 승률이 높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전무님 제가 이제 드는 생각들이 세대별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그렇죠. 직장인분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하느냐고 투자를 뒷전으로 하다가 예. 결국은 남들 투자해서 돈 벌 때 혼자 직장생활만 하다가 맞습니다. 외롭게 늙어가시는 분들이 예. 많아서 한탄하시는 부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AI 퀀트 맞습니다. 기법 같은 예. 것들이. 그래서 예. 그 제가 주변에서 보시는 그 분들은 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지만은 하루에 한 번씩은 인스타에 꼭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가서 이제 먹방도 보고 쇼츠도 보고 정치도 보고 예.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는데 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예. 저 자신도 이제 중2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저도 이제 그런 핑계를 사실 되긴 하는데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 MZ들은 이 앱 사용이 굉장히 능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솔루션, AI를 이용한 것들 그리고 퀀트 이용은 검색만 하면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툴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그 스킬업을 하고 리스킬을 해가지고서 좀 배워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40, 50대나 60대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로보 어드바이저나 다이렉트 인덱싱 예. 이런 거를 앱이 있으니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게임처럼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한두 번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거는 초보자 레벨 1, 초보자 레벨 2, 아, 그래요. 중급자 설계를 레벨 하신 거예요. 예, 중급자 레벨 1, 중급자 레벨 2. 나 많이 배웠어. 나는 뭐 팩터를 나도 꽤 알아 해서 한 200개 정도를 제가 디지털 솔루션에 무료로 다 공급을 해드렸거든요. 본인이 그런 걸 조정하시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관심만 가지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디지털 솔루션들이 너무 많기 많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해보는 드리려고 것 한 같아요. 질문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렇죠 치고 네. 요 세대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인터넷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쉽게 할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관심이 없어서 그러시지. 관심만 가진다면. 관심만 가지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초등학생 어린이도 이걸 써보겠더니 너무 게임처럼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30% 났는데요, 뭐 20% 났는데 하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눌러보다 보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하실 수도 있고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기만의 상품을 내서 이제 투자 성향 설문조사 같은 거 하니까 뭐 설문조사 MBTI도 검사하잖아요. 자기가 네. 뭐 하듯이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떤 걸까 해가지고 눌러보시면은 나는 위험 회피형이었네. 네. 내 생각 다르네. 나는 적극 투자형이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행의 창구를 가고 증권 지점에 가서 했던 시대는 많이 좀 저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PB들을 맞습니다. 통해서 하는 것도 고액 자산가만 되는 거죠. 그죠? 몇 억이나 뭐 50억, 100억 거액 자산가는 큰 도움을 받지만 자산이 적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디지털 문맹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금융 문맹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금융 디톡스를 이제 디지털 솔루션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노후도 잘 안정적으로 보내시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어르신들이 그런 투자 전략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예. 이거는 역으로 말해서 2030 세대에게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겠네요. 그럼요. 예. 예. 젊은 세대들은 지금 저도 직장에서 보면 지방에서 와가지고 대학교 가고 등록금 자기가 대출 받고 또 집 얻어야 되고 결혼하려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테크에 엄청나게 관심이 왔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 따라서 이제 코인에 빠지거나 이제 뭐 남은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 맞습니다. 올인한다거나 예, 이러다가 예. 다 날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을 약간 중위험 중수익 뭐 이 정도로 생각한다든지 자기의 자신을 이제 성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투자하는 방법을 계속 물어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AI를 통해서 챗 GPT가 자기 소개 글을 올려요. 예. 그리고 나는 투자를 이런 걸 해봤는데 실패를 이걸 해봤고 난 이런 걸 해서 성공을 해본 적이 있어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방법론도 AI가 도움을 줍니다.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몰라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핸드폰 다 쓴단 말이죠. 다 그런 앱들이 일단은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솔루션을 잘 찾아가지고 쓰기만 하면 된다. 투자라든지 돈을 버는 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니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리고 무료 솔루션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미 개발이 되고 확장 중이다. 그건 좀 하시면은 충분히 재테크에 성공하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 AI 생성형 AI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챗 GPT 활용법 이런 것도 예, 잘 알면은 맞습니다. 무료로 예.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정보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예. 네. 초개인의 사회의 AI 파이낸스 시대에 굉장히 자기 자산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굴리는 거, 운용하는 그 묘미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된 것 같고요. AI 퀀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님들은 반드시 노후 행복하게 사셔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지의 경제쇼 요 7번째 쇼 즐겁게 보셨나요? AI 퀀트 투자 개념 어렵지 않으셨죠? AI가 관리해주는 나만의 포트폴리오, 금융의 초개인화 시대를 선점하는 전략 시작이 바랍니다. 내 소중한 자산, 내 삶의 가치를 지키는 법, 이지의 경제쇼 요가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참, 김홍권 전무가 요님들께 들려줄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AI 파이낸스를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금융에서의 정보를 계량적인 모델을 통해서 또 인공지능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성과를 올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요원님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난 모른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제 무료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디지털 솔루션을 검색해서 활용하시면은 좋은 투자와 노후 준비와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건승하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